봅시다. 36번 봅시다. 39번. 우리가 이제 주사위가 나오잖아. 주사위를 푸는 방법은 일단은 너희들이 이제 주사위 2개가 던지면 그냥 표 그리는 게 가장 좋아요. 오케이? 주사위는 표를 그리는 게 가장 좋아. 아니면 3개짜리는 일일이 너희들이 만들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다른 걸로 취급하세요. 오케이? 이게 이제 핵심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39번 봅시다. F. 39번 봤더니 3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를, 작은 수를 차례대로 나열하여 3가지 자연수를 만든다. 예를 들어 3, 1, 5가 나왔다면 135, 2, 4, 2가 나왔으면 2, 4.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봐. 2, 4, 2다 라는 거는 이거는 4, 2, 2랑 2, 2, 4, 얘가 다 다른 거야. 오케이? 다 다른 거 취급해 주세요 라는 거야. 주사위를 던질 때는 항상 다른 거 취급해 주세요 라는 거야. 왜 경우랑 이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보면 봐봐. 2, 4를 이걸 3개를 같은 경우로 취급한다면 얘는 3가지나 있는데 얘는 1가지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경우의 수 할 때 너무 애매하잖아. 그래서 아예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른 걸로 취급해서 생각해 주세요 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오케이? 주사위를 던진다 라는 것은 이 3가지가 다른 거다 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맨 처음에 문제를 풀 때 그 부분이 가장 많이 틀리더라고. 그럼 봐봅시다. 3가지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거야.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짝수가 됐다 라는 거는 맨 끝에 자리가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그렇지? 그러면 이제 2가 나온 경우, 4가 나온 경우, 6이 나온 경우를 체크해 볼 건데 여기에서는 어쩌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배열이 되면 이 경우의 수는 다 어떻게 바꿔주세요 했냐면 2, 4로 바꿔주세요 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앞에다가 이 2를 집어넣고 앞에 집어넣는 경우를 2 아니면 1밖에 못 나오잖아. 오케이? 이렇게 곱해주면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1, 2 이렇게 되는 경우는 1, 1, 2로 주사위가 나오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1, 1, 2만 있는 게 아니고 1, 2, 1도 있고 2, 1, 1도 있어. 이 3가지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경우를 다 고려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2라고 맨 뒤에를 놓고 2, 4, 6이라고 놓고 3 곱하기 앞에 6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2가 가장 큰 수가 되는 경우,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할 거예요. 2가 가장 큰 수가 되는 경우, 4가 가장 큰 수가 되는 경우, 6이 가장 큰 수가 되는 경우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2가 가장 큰 수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결국 이렇게 되는 건데 1, 2가 나오는데, 그지? 1, 2, 1, 2, 1, 2가 나올 거 아니야? 이 3개가 나오면 1 아니면 2, 1 아니면 2, 1 아니면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2의 제곱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추워? 넌 덥지? 온도를 좀 올릴게요. 1 아니면 2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2의 세제곱이네? 그래? 거기서 111 나오는 경우를 제외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가 나오는 경우는 1, 2, 3, 4가 나온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1, 2, 3, 4 나올 수 있고 1, 2, 3, 4 나올 수 있고 1, 2, 3, 4 나올 수 있고 4가 세제곱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서 뭘 빼줘야 돼? 4가 안 나오는 경우를 빼줘야겠지. 1, 2, 3만 나와서 만들어진 경우를 제외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의 세제곱을 제외시키겠습니다 라는 거고, 6도 6의 세제곱에서 5까지 나오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적어도 6 하나는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지? 이걸 다 어쩌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봐봐. 가장 큰 수가 적어도 4가 하나는 나와야 되잖아. 적어도 4가 하나는 나와야 되지. 그러면은 4까지 나온다 라고 생각했을 때 1, 2, 3, 4, 1, 2, 3, 4, 1, 2, 3, 4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하나씩 이거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봐봐. 하나 나오는 경우 있고 2개 나오는 경우 있고 얘가 3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4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지. 이게 이제 4 곱하기 4의 경우의 수에서, 경우를 따지면 4가 1개 나오는 경우, 1개 나오는 경우, 2개 나오는 경우, 3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나는 어떤 경우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이 세 가지 경우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제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4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를 제외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1, 2, 3이 나오는 경우지. 그지? 그래서 3의 세제곱을 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조고도야. 오케이? 뒷부분에 나오지? 조고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다 적어보고 아닌 경우를 빼는 게 좀 더 빠르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 알겠어요? 이게 3, 2, 1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이거야. 4가 하나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 3개 있는 경우를 구해야 돼. 3, 2, 3.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4가 1개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 3개 있는 경우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이것을 각각을 구하는 것보다 각각 구할 수 있어. 이 각각을 구할 수 있는데 4가 하나가 나오면 이 셋 중에 하나가 4가 나오고, 오케이? 셋 중에 하나가 4가 나와요? 세 가지. 나머지는 1, 2, 3에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의 제곱이에요. 그래요? 4가 2개 나오는 경우는 3개 중에 4가 나오는 경우 3가지지? 32. 2가지예요? 3가지예요? 32. 4가 두 자리에서 나와야 되니까 32. 3가지. 곱하기 뭐냐면 나머지는 1, 2, 3에서 나와야 돼. 4가 4 이렇게 나왔다는 다음에는 1, 2, 3에서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3가지. 원래 이렇게 다 더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한 가지지. 이걸 다 더해야 돼. 근데 이걸 다 더하는 것보다 어떻게 구하는 게 더 쉽냐면 그냥 얘가 이제 4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개 나올 수 있고 1개 나올 수 있고 2개 있고 3개 나올 수 있잖아. 1, 2, 3, 4만 따졌을 때 그럼 거기에서 1개 나오는 경우만 제외를 시키면 이 세 가지가 보이잖아. 4가 한 개도 안 쳐요. 근데 숫자가 324예요. 324. 아, 이건 내가 이제 아까 처음에 여기서 이제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걸 아까 처음에 이건 이해갔어? 이거랑 이거? 이거를 내가 얘기했잖아. 이걸 왜 얘기한 거냐면 주사위 3개를 던져. 근데 하나가 나올 확률이 다 똑같아야 돼요. 다 똑같아야 되는데 봐봐. 너희들이 얘기하는 2, 3, 4랑 3, 3, 3의 확률은 달라요. 왜냐면 이건 3가지나 있고 이거 6가지나 있잖아. 6가지나 있어. 그렇지? 이건 한 가지 있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확률이 다르잖아. 우리가 경우의 수 셀 때는 그 하나하나의 확률이 다 같게끔 세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다고. 순서는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 너희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를 뽑는데, 지금 맨 끝에가 4가 나와야 되는데, 4가 안 나왔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도 2, 3, 4, 2, 4, 3, 3, 2, 4, 3, 4, 2, 4, 2, 3, 4, 3, 2. 이 경우가 다 한 가지의 경우로 표현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잖아. 근데 이 경우는 다 어떤 경우예요? 다 다른 경우지. 그렇지? 다 다른 경우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다 세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지? 2, 3, 4가 나올 수 있는 개수가 그렇지. 6가지가 있다. 주사를 던져서 2, 3, 4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6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42번 봅시다. 이 경우의 수는 푸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풀다가 열심히 풀잖냐? 근데 너희들이 푼 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얘기를 해줘야 알겠지?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43번 왜 안 해주냐고? 43번 해줄게요. 42번 하고 43번도 해주라고? 아니 44번이 아니고 44번이 아니고 43번이야? 42번이라 43번? 아니 42번은 누가 얘기를 해서 그래. 누가 얘기를 한 거고 43번 해달라고? 44번 아니고? 세 개 다 해주라고? 알았어요. 이제 얘기를 하면 더 추가해서 할게요. 봅시다. 42번 봅시다. 경우에서 좀 시간이 걸리구나. 42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9개 칸이 이루어진 진열장에 똑같은 종류의 6개를 진열하려고 한다. 가로줄, 세로줄 1, 2, 3이 되도록 진열하는 방법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로, 세로가 각각이 다 1, 2, 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고 2개고 1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겨야 됩니다. 라는 거지. 여기도 하나, 둘 아닌데 셋, 둘, 하나고 셋, 둘, 하나잖냐? 가로, 세로가 3개, 2개, 하나가 나오는 경우를 골라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이제 고르면 되잖아. 이건 어떻게 고르든 상관이 없어요. 가로를 기준으로 삼든 세로를 기준으로 삼든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일단 3개짜리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고 2개짜리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고 1개짜리를 기준으로 삼아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3개짜리를 기준으로 삼을까? 3개짜리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3개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가로부터 놓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3개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둘, 셋, 3가지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2개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예요. 그래요? 2개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예요. 그래? 그 다음에 2개를 놓을 수 있는데 이 2개를 여기 놓을 수도 있고 여기 놓을 수도 있잖아. 여기 놓은 거지 지금. 근데 이 2개를 배치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그렇지. 3가지지. 3개 중에 2개를 뽑으니까 3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1개, 2개, 3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2개가 있는 자리 중에 한 자리에 놔둬야겠지. 그렇지.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1개짜리를 기준해도 상관이 없고 2개짜리를 기준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43번 봅시다. 43번을 봤더니 A, B, C, D, E, F가 있는데 모토쇼가 있어요. 모토쇼.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리가 있어. 근데 A는 B 자동차보다 가까운, B는 C 자동차보다 출입구에 가까운. 근데 2랑 4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고 5랑 3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A가 더 가까워야 되고 B가 더 가까워야 되고 C가 가까워야 합니다. 라는 거지. 나머지는 어떻게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있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가 기준을 무언가로 삼아야 되잖아. A를 기준으로 삼든 B를 기준으로 삼든 C를 기준으로 삼든. 그렇지?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B를 기준으로 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한 가운데 있으니까, 껴있으니까. 그래요? A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데 A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잖아. 그렇지? 이 3가지로 나눠도 돼요. 오케이? 근데 나는 B를 기준으로 삼을게요. B를 기준으로 삼을 건데 B가 2줄에 있는 경우랑 2줄에 있는 경우로 나눌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이 경우랑 이 경우로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똑같거든. 오케이? 첫 번째 경우의 수를 세봤더니 B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A는 그 앞에 무조건 와야 돼요. C가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3가지. 나머지 3개를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도 똑같지.
그지? C의 경우가 A로 바뀌었을 뿐. 그래요? 이 경우가 똑같기 때문에 어쩌면 돼요?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우의 수가 지금 어려우면 이거를 잘 처리하는데 무엇이 가장 어렵냐면 결국 곱하는 거랑 더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게 가장 어렵단 말이야. 곱하는 거나 더하는 게 그게 너희들한테 가장 어려운 일이야. 경우의 수에서. 근데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라는 것은 봐봐. 이 1번이랑 2번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는 더하는 거야. 그래서 곱하는 거야. 똑같은 경우잖아. 그지? 그지? 근데 이 B가 여기 왔는데 A가 오는 경우랑 C가 오는 경우를 고려하는 거잖아. 그지? B가 온 다음에 0이어서 C가 오는 거잖아. 그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지. A, B, C를 배치하는 경우는.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곱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 이것만 잘 인식하면 돼요. 오케이? 이게 곱의 법칙이고 합의 법칙이야.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곱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해줍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알겠지? 이건 너희들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확률과 통계를 너희가 배우는 친구도 있을 건데 확률과 통계를 혹시 배운다면 진짜 이거 끝까지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그 다음 봅시다. 44번 봅시다. 약수지. 아까쯤에 보니까 너희들이 질문한 것들이 중요한 문제들이 다 있어요. 뭐라고? 귀신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좀 이렇게 있으면 안 움직였지. 이게 가운데 껴있어서 이렇게 약간씩 흔들리니까 좀 쫄렸지 않냐? 귀신 있는 줄 알고. 너무나 좀 무서웠구나. 나 귀신 무서워하거든. 귀신 영화 못 봐요. 혼자 귀신 영화 보면 그 벽에서 막 귀신 튀어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진짜 집에 가서 귀신이 나오나 방문 한번 열어보고 벽 이렇게 열어보고 농 이렇게 열어보고 없네 하고 다시 하고. 진짜 그래요. 지금 안 본 지 거의 10년 넘어가요. 봅시다. 180의 양의 약수야. 우리가 양의 약수를 생각할 때는 양의 약수예요. 약수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거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약수입니다.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오케이?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약수입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가 소인수 분해를 한 거잖아. 그래요? 그럼 2가 나올 수 있는 형태가 2가 지금 너희들 지수 다 배웠지? 수원 안 배웠다. 없지? 그냥 할게요. 2가 빵 개 있는 거고 2가 한 개 있는 거고 2가 두 개 있는 거고 2가 세 개 있는 거. 두 개까지 있네. 빵 개. 1제곱이야. 1이야 1. 오케이? 2의 0제곱 1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2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고 3이 될 수 있는 경우가 3의 0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3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에서 곱해서 몇 가지가 생겨요? 6가지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44번을 봐봅시다. 44번을 봐보면 180이야. 18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건데 이것을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있어요. 2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의 약수를 만들려면 2가 빵 개 있고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3이 빵 개 있고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5가 빵 개 있고 한 개 있고 이것들의 곱으로 약수를 표현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근데 3의 배수가 되려면 반드시 3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3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3의 배수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15의 배수는 이렇게 구할 거예요. 옆에 15의 배수가 있는 것 같은데? 15의 배수는 이렇게 곱할 거예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4만 하나 있어야 되고 5도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곱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봅시다. 이거 47번 질문하지 않았냐? 그렇지? 근데 왜 체크 안 돼 있지? 46번을 질문 안 했나? 46번 질문했지? 안 했냐? 했냐? 내가 잘못 체크했냐? 47번 아까쯤 질문한 것 같은데. 봅시다. 그러면 이제 47번을 봐보자. 47번을 보면 이제 양의 약수 중 1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해주래요. 그러면은 180이잖아. 1800이에요. 1800이면 여기에 지금 2랑 5가 더 곱해진 거야. 2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1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형태는 한번 적어볼 거야.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혹시 너네들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소술하고 싶다면 이거 그냥 1이라고 적으세요. 오케이? 알겠지? 1이라고 교육과정 바뀌니까 아직. 그리고 이제 1이고 3의 1제곱, 3의 2제곱이고 1이고 5의 1제곱, 5의 2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5의 배수가 되려면 이것 중에 하나 나와야 되고 이것 중에 하나 나와야 되고 이것 중에 하나 나와서 곱해지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 중에 이렇게 곱해지든 이렇게 곱해지든 곱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중에 하나 곱해지는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예요. 1, 2의 제곱, 2의 세제곱에다가 3의 1제곱, 3의 2제곱을 곱해주고 5의 1제곱, 5의 2제곱을 곱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곱해진 형태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와 곱해지는 형태입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곱해주면 약수의 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53번 봅시다. 53번을 봤더니 성량계비 15개로 모두 사용하여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은 서로 다른 삼각형을 구하래. 15개니까 세 변 A, B, C 이렇게 놓아도 일단 세 변의 길이를 이렇게 놓읍시다. A, B, C 이렇게 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면 되는 거냐면 이 세 개의 합은 결국 뭐가 돼야 돼요? 15가 되는 거고 가장 긴 변을 C라고 놓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3, 9 삼각형 안 됐네. 3, 5, 7 되지? 3, 5, 7 이거 되지 않냐? 그러니까 3, 5, 7 이렇게 나오나 5, 3, 7 이렇게 나오나 이 삼각형은 어차피 뭐예요? 합동이지. 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이렇게 줄 거예요. 오케이? 뒤로 갈수록 커지도록. 오케이? 그럼 삼각형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가장 긴 변은 짧은 두 변의 합보다 더 작습니다. 그렇지? 가장 긴 변은 C는 짧은 두 변의 합보다 더 작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C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어. 여기 봐봐. B 플러스 C, A 플러스 B가 15 마이너스 C니까 15 마이너스 C니까 이 C는 15보다 더 작아요. C는 뭐보다 작아야 돼? 2분의 15. 7점 얼마보다 더 작아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가장 긴 변이 7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알았지? 그렇지? 안 되냐? 그렇지? 8은 안 돼. 8은 나왔다 8이 돼버리면 두 개 7이 돼버리니까 안 되잖냐? 7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우를 구해볼게요. C가 7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나올 수 있는 경우만 찾아주면 되지? 1, 앞에가 8이니까 1, 7 있고. 그지? 2, 6 있고.
3, 5 있고 4, 4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6이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6이 돼버리면 앞에 합이 9니까 1, 8은 안 되지. 그지? 6보다는 무조건 작은 게 나와야 돼요. 작거나 같은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부터? 6, 3 이거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래? 그 다음에 5, 4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그 다음에 5가 되는 경우는 5, 5, 5만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해줘 봤더니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생각보다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어려울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세는 문제. 곱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일일이 하나씩 세졌냐? 시험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너희들한테 가장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면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일일이 세는 게 많아요. 알겠지? 당장 평가원 문제들도 세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세는 연습은 꾸준히 하세요. 알겠지?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 봅시다. 색칠 봅시다. 색칠. 58번 안 했어? 봅시다. 58번 봅시다. 길 찾기. 우와, 58번. 원래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워. 58번 봅시다. A, B, C, D가 있는데 도로망에 그림과 같을 때 그림 그려보자. A, B, C, D. 이렇게 있어요. 두 개, 한 개, 세 개. 이렇게 있어요. 이럴 때, 도로망을 2번 이동해서 3개의 놀이기구를 타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A 또는 B에서 처음 시작하고 놀이기구를 3개를 타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지? 그러면 이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의 수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제 해보면 되잖아. A로 출발했어. B로 갔다가 D로 갈 수 있고 이거 일일이 다 적는 거야.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경우 이제 없나?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갈 수 있고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출발하는 경우에요. B에서 A로 간 다음에 C로 갈 수 있고 B에서 A로 간 다음에 다른 경우는 없어요. C로 간 다음에 A로 갈 수 있고 B에서 C로 간 다음에 D로 B에서 D로 간 다음에 C로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다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경우 2가지고 B에서 D로 가는 경우 3가지예요. 6가지 있네. A에서 B로 가는 경우 2가지고 B에서 C로 가는 경우 2가지예요. 4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경우 1가지고 C에서 B로 가는 경우 2가지예요. 2가지 있어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 1가지고 C에서 D로 가는 경우 1가지예요. 1가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싹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이건 너희들이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일일이 나눠준 다음에 계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봅시다. 그 다음 62번 봅시다. 미안 깜짝 놀랐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62번 색칠하는 방법은 해결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첫 번째는 뭐냐면 색칠하는 방법이야. 색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씩 칠해보는 거야. 그래서 겹치는 경우가 있나, 그러니까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 없나로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냐 없냐로 나누는 경우야.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색칠하는 색의 개수야. 색의 개수로 나누는 방법.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62번 봤더니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색깔을 여기에 칠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자 우리가. A, B, C, D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은 같은 경우가 생기냐 안 생기냐 나눈다라는 거야. 같은 경우가 생기냐 안 생기냐. 그럼 이웃하는 경우를 우리가 할 건데 같은 경우가 생기냐 안 생기냐라는 것은 이제 네 가지잖냐. 색깔 네 개니까 네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찾을 수 있어? 세 가지구만. 그래요? 세 가지야? 그 다음 이제 여기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아니지. 이 문제가 발생하잖냐? 두 가지를 칠할 수도 있고 세 가지를 칠할 수도 있잖냐? 왜? 얘가 두 개 같을 때는 세 가지고 A랑 C가 다를 때는 두 가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칸 띄엄띄엄이 생겼을 때 겹치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럼 봐봅시다. 우리가 A랑 C가 같은 경우랑 A가 C가 다른 경우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A, C가 같은 경우라면 4 곱하기 3 곱하기 이게 같은 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색이지. 얘만 고려해 주면 되겠네.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A랑 C가 다른 경우 할 거예요. 네 가지, 세 가지는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 일단 이 두 개의 색깔이 다르니까 D가 오는 경우도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래? 이 A씨가 같은 경우랑 A씨가 다른 경우가 같이 일어날 수 없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 하겠습니다? 더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색의 개수를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색 두 개로 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개로 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두 개로 칠할 수 있지. 두 개로 칠할 수 있네. 그러면은 두 개로 칠할 수 있는 경우를 뽑아줘야겠지. 색을 뽑을 거야. 색을 이렇게 뽑을 요걸 할까? 이렇게 칠하는 경우, 이게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를 칠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 그 다음 여기 칠하는 경우 세 가지예요. 4 곱하기 3.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색 3개로 칠하는 경우야. 색 3개로 칠하게 된다면 결국 두 군데는 색이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두 군데 색이 같으려면 이렇게 색이 같은 경우 있고 어떤 경우 있어요? 이렇게 같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 몇 가지예요? 네 가지네. 색깔을 이제 칠하는 방법 네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칠하는 방법이에요. 3 곱하기 2예요. 그래요? 그렇지? 그 다음 네 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이에요. 네 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지? 이 A, B, C, D 다 다른 색 칠하면 되잖냐? 그래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이거 다 뭐 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더해주면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색칠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칠할 수 있어요. 재작년에 모 고등학교에서 실명을 거론하진 않을게요. 근데 선생님이 소설령에 이렇게만 풀어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풀면 감점을 주셨어. 나 진짜 그거 듣고 깜짝 놀랐잖아. 말이 안 돼요. 이런 일 있으면 교육청 민원 좀 넣어. 말이 안 돼. 선생님 이렇게만 풀고 이렇게 푼 애들만 점수 줬어요. 이렇게 풀면 점수 안 줬어요. 답 점수만 줬어. 충격적이었지? 굉장히 난 싫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푸는 방법이 있다 알려주고 니들이 편한 방법 풀면 되잖냐? 난 이게 더 편하거든. 그래서 이거로 많이 풀어. 가끔 이걸로 풀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색칠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경우에 따라서 이게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뒤에 문제 나올 건데 그건 이제 색이 정해져서 이걸로만 풀면 된단 말이야. 색이 이제 모두 다 써라 라고 이제 정해져서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 이건 따지는 게 조금 애매해서 그 다음 봅시다. 63번 봅시다.
지금 63번은 이러면 똑같은 문제야. 그지? 똑같은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색을 칠할 건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거 이제 설명만 할게요.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해결해 보자. 오케이? 가운데 색 칠하고 여기를 칠하기 시작하는데 이 두 개가 같을 때랑 지금 여기 이제 이게 A, B, C, D인데 가운데를 칠하고 이 두 개가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로 나눠지지. 그렇지? 그래서 그 경우에 나눠서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색깔의 개수가 뭐야? 이거는 3개까지 칠할 수 있겠네? 3개, 4개로 나눠서 처리해 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3개, 4개, 5개? 3개, 5개냐? 오케이? 나누어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건 스스로 한번 해보고 또 모르겠으면 다시 물어보세요.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65번 봅시다. 65번 봤더니 이렇게 있어요. A, B, C, D, E, F, G, H, I, J 이렇게 있는데 A에서 I까지 최단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얘는 최단 거리는 결국 몇 번밖에 못 움직이냐면 움직인 다음에 움직이는 게 가장 최단 거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1, 4만큼 움직이는 게 최단 거리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 이제 일일이 다 세주는 거야. 실제적으로 제외시켜도 되거든. 제외시켜도 돼요. 어떤 경우를 제외시켜도 되냐면 너희들이 이제 뒤에 교육과정까지 배웠다라고 하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경우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건 너희들이 이제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인데 이거는 내가 언급을 할게요. 이제 일단 수용도로 푸는 방법을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은 언급을 해줄게요. 그럼 봐보자. 우리가 이제 얘에서 얘로 가는 방법이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는 방법은 총 4가지 방법으로 나누면 돼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여기로 올라가는 게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4번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올라가는 경우가 4가지가 있으니까 이 4가지 경우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1번의 경우를 생각해 봤더니 지금 A, B로 간 다음에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가지.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를 할 거야. 2번의 경우는 돌아서 갈 수 없어. 최단 거리는 바로 올라간 다음에 또 바로 가야 돼요. 그래요? 몇 가지 있어요? 1가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를 해봤더니 3번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네요. 3번의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봐봐.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총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위로 올라가는 게 1가지지? 그래? 그 다음 4번의 경우를 해봅시다. 4번의 경우를 해봤더니 얘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 2가지 있지? 그 다음 여기서는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2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를 다 어쩌면 됩니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을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그러니까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야.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오케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 더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 해줄게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던데 교육과정을 그 다음 교육과정이라서. 근데 이제 간혹 이런 문제들이 교과서에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출제하시긴 하더라고.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무엇을 나열하는데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는 거야. 이건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유용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처리하기 전에 일단 이것을 처리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조합이 어떻게 나왔냐라는 거야. 조합은 어떻게 나왔냐면 조합은 4C 3이다라는 것은 나는 4개 중에 3개를 뽑아놔야했는데 같은 게 3개를 나열하는 것만큼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눠주는 거잖아. 이게 조합이야. 다 섞이는 경우가 이 섞이는 경우가 나열하는 경우를 나눠주면 한 가지 취급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A, B, A가 너무 많다. A가 너무 많다. A, B, C 이렇게 합시다. A가 3개가 있고 B가 2개가 있는데 얘를 나열하는 방법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나열하는 방법 구할 때 얘가 A1, A2, A3 이 3개가 다른 거라고 놓는다면 5팩토리얼이야. 그지? 얘를 나열하는 경우가 5팩토리얼이에요. 5팩토리얼. 근데 이게 A1, A2, A3,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그러니까 1, 2, 3을 나열한 만큼의 개수가 다 똑같은 거 취급하느냐? 그지? A 이렇게 놔뒀다면 그러면은 이거를 나열하는 만큼의 똑같이 한 개 취급하니까 얘를 뭐 해주면 나열하는 만큼을 나눠주면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열하는 만큼을 한 개 취급하니까 나눠주면 한 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은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A가 4개가 있고 B가 3개가 있어요. B가 3개가 있어. 그러면은 이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7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4개 있고 3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꿀게요.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이제 초딩 때 잘했던 이거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너희가 이제 해봤잖냐? 얘에서 얘로 가는 최단거리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원래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요. 한 가지, 여기까지 또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네. 여기까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예요. 더해서 2가지, 더해서 3가지, 더해서 4가지, 더해서 5가지야. 그렇지? 더해서 3가지, 더해서 4가지야. 그럼 여기는 더해서 6가지고 10가지예요. 10가지고 15가지. 20가지, 35가지. 이렇게 구했습니다 라는 거야. 이렇게 구했는데 결국 우리가 최단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 얘는 A에서 B로 가려면 결국 옆으로는 4번 가야 되고 위로는 3번 가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7만큼 이동하면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네. 이것을 나열하는 경우와 최단거리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7개를 나열하는데 4개가 똑같고 3개가 똑같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이거 계산해주면 35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조금 확장을 시킬게요. 얘를 어디로 확장을 시킬 거냐면 얘를 공간으로 확장을 시킬게요. 길이 있어. 길이 있는데 길이 있어요. 이 가운데도 길이 이렇게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철골이 있어. 철골. 응? 그러면은 얘는 얘에서 얘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가야 되냐면
옆으로 3번, 위로 2번, 뒤로 2번 가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네. 총 몇 개를 나열하는데 7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3개, 같은 게 2개, 같은 게 2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렇지? 우리가 최단거리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얘에서 얘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2번, 옆으로 1번, 위로 1번 가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전체 경우의 수는 4개 중에 같은 게 2개 있는 경우예요. 오케이? 근데 어떤 경우를 제외시키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여기를 거쳐서 얘로 가는 경우랑 오케이? 올라가서 얘로 가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돼요. 그지? 그러면은 여기를 거쳐서 얘로 가는 경우는 위로 2번 가고 뒤로 2번 가고 뒤로 2번 가고 옆으로 1번 가는 경우를 제외시키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3팩, 2팩을 제외시키겠네. 그 다음에 위로 1번 올라가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얘는 그냥 한 가지예요. 그래? 그래서 한 가지를 제외시켜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고 당연히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봐봐. 우리가 최단거리 구하는 방법 했잖냐? 이거 이대로 풀 수도 있어요. 이대로 푼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좀 많이 더러워도 잘 봐봐. 여기서 가잖아. 얘 한 가지지. 한 가지. 합쳐서 몇 가지? 2가지. 그지? 또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 한 가지지? 합쳐서 몇 가지? 3가지예요. 그럼 봐봐.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 딱 하나 있지? 한 가지예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합쳐서 몇 가지? 2가지. 여기 몇 가지야? 합쳐서 3가지예요? 그럼 여기 몇 가지야? 이렇게 합쳐지는 거지? 3, 3, 2예요? 8가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줘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풀든 다 상관이 없어.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는 어차피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111 적어서도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입체가 좀 더 늘어나면 111 적어서 풀면 좀 복잡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안 쓰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67번) 봅시다. 1등급 그 소술령 전까지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봅시다. 67번. 67번까지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지불하는 금액이 있었네.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제 알파벳은 쓰지 않을게요. 이렇게 있어요. 뭐라 했냐면, A에서 L까지 가는 건데, A에서 L까지 가는 건데 B를 통과하지 않는 경로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B를 통과하지 않고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갈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야.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이 당장 위로 올라가서 가는 방법 첫 번째고 옆으로 가서 가는 방법 2번째입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의 수를 구하면 3가지예요. 그래요? 두 번째 경우의 수를 구하면 3가지예요. 그래요? 총 몇 가지 있습니다? 6가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왜 3가지냐면 얘에서 얘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 있거든. 오케이? 이렇게 그래요? 오케이? 근데 굳이 이제 얘에서 얘로 가는 경우를 세고 싶다라는 것은 뒤로 1번, 옆으로 2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을 2번 나눠줘서 같은 경우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3가지 이렇게 해도 돼요.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 경우를 따지면
지금 얘에서 얘로 가는 경우는 위로 한 번 옆으로 2번 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위로 한 번 옆으로 2번 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세 개를 알았는데 같은 게 2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결해 줘도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얘는 너네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라서 조금 애매한 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B를 지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옆으로 2번, 위로 한 번 간 거예요. 오케이? 옆으로 2번, 뒤로 한 번, 위로 한 번 가는 거야. 그지? 4팩인데 같은 게 2개 있어요. 근데 뭐를 지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 B를 지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B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봤더니 A에서 B로 간 다음에 옆으로 뒤로 위로 한 번 가면 되는 거예요. 옆으로 뒤로 위로 한 번 가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세 개를 나열하는 경우지. 같은 게 없지? 그래요? 이것을 제외시켜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어떻게 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면 풀지? 얘 지나는 경우 지금 다 제외됐잖아? 나머지 경우만 남겠잖아. 다 비슷하게 좀 똑같아. 이거 뭐야? 12, 6. 헷갈려요. 답 6이야. 이게요? 답 6이야. 내 거는 6인데. 봐봐, 다시 한번 확인해봐. 죽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좀만 쉬었다 합시다. 자, 보자. 이제 집을 방법하고 집을 금액합시다. 이거는 딱 하나만 하면 쉬워요. 봅시다. 우리가 엄마 용돈 줬어. 100원짜리 4개랑 500원짜리 2개랑 1000원짜리, 갑자기 만원짜리 되면 안 되지. 1000원짜리 5개를 줬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지불하는 방법이니까 영어는 지불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영어는 항상 생각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100원짜리가 빵개 1개, 2개, 3개, 4개까지 낼 수 있잖아. 1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빵개 1개, 2개, 3개, 4개. 5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은 빵개 하나, 2개고 얘는 빵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5가지, 3가지, 6가지. 5가지, 3가지, 6가지. 그래서 총 90가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방법의 수예요. 근데 금액의 수에서는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라는 거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500원짜리를 2개 내는 경우랑 1000원짜리를 하나 내는 경우가 다른 경우였어. 그지? 근데 얘는 500원짜리 2개 내는 그 1000원이랑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경우가 같은 경우 취급돼요. 그지? 그럼 그 같은 경우를 다 제외시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는 이거야. 요 있잖아. 요 500원짜리로 결국 1000원짜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500원짜리 2개 있으니까 1000원짜리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은 1000원짜리를 싸그리 500원짜리 취급하면 됩니다. 라는 거야. 결국 금액은 500원 단위로 끊어질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1000원짜리 전부를 뭐 해주면 됩니다? 500원짜리로 취급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500원짜리가 몇 개 생기는 거예요? 10개 생겼네? 그래서 12개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5가지, 13가지니까 5가지, 13가지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빵은 빼면 돼요. 여기 전에서도 여기도 빵 한 가지 뺐어야 됐지? 그지? 한 가지 빼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간혹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100원짜리가 6개 있어요. 500원짜리가 3개 있어요. 1000원짜리가 2개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놈의 100원짜리로 500원짜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100원짜리 취급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100원짜리 취급하고 이거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얘를 500원짜리 취급하면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럼 결국 여기서 또 큰 거부터 자르러 갈까? 얘가 500원짜리 4개 있는 거지?
그럼 500원짜리가 몇 개 있어요? 7개 있는 거예요? 그럼 1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35개 있는 거예요? 더해줘서 결국 1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41개 있는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의 수는 몇 개예요? 41가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작은 단위로 큰 단위를 만들 수 있으면 얘를 작은 단위로 다시 만들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72번 풀어볼까? (72번) 봤더니 50원짜리 3개, 50원짜리 3개, 100원짜리 4개, 500원짜리 2개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봐봐. 50원짜리로 1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100원짜리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50원짜리 11개가 되지. 그지? 그러면은 이걸로 또 5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은 50원짜리 몇 개야? 그렇지, 20개. 결국 우리는 50원짜리 몇 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1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금액의 수는 몇 가지? 31가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방법의 수는 너희가 구할 수 있지? 그지?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76번) 봅시다. 내일 시험 볼라 했는데 76번 보자. 볼 수 있어 우리는. 뒷부분은 질문이 별로 없거든. 76번 76번 봤더니 A에서 D로 가는 모든 방법이 100가지 이상이 되도록 B, C 전시관을 잇는 통로는 최소 몇 개를 만들어야 합니까? 라는 거지.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나고 새로 만들어진 통로끼리는 만나지 않는다. 한번 봅시다. A, B, C, D. 근데 아무래도 진짜 좀 이상해. 계속 소리가 나. 그치? 조금 무섭지? 맨 처음에 이것도 삐삐 거리다가 꺼져가지고 내가 흥도 안 켰잖냐? 너네 수업에서 그랬던가? 그렇지? 나중에 안에가 불타 있었잖아. 진짜 안에가 불타 있었어. 좀 무섭지? 이것도 한번 써야 될 텐데. 봅시다. 우리가 B, D의 길을 만들 거야. 이게 이제 몇 개가 생기냐라는 거지. 여기 몇 개? X개 생긴다라고 하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100개 이상이 돼야 돼요. A에서 B를 거쳐 D로 갈 수 있고, A에서 C를 거쳐 D로 갈 수 있고, B를 거쳐 C를 거쳐 D를 갈 수 있고, C를 거쳐 B를 거쳐 D로 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는 지금 몇 가지냐면 4가지고, 이 경우의 수는 지금 몇 가지냐면 9가지예요. 그래?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더했더니 100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B에서 D로 가는 경우를 X라고 놓는다면 이 경우의 수는 3가지, 아니네, 2가지, X가지, 2가지, X가지, 3가지. 6X가지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경우 3가지, X가지, 2가지. 6X가지예요? 그렇지? 다 합해줬더니 12X 플러스 13가지가 몇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00 이상이 됐을 때 X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지? 대충 한 7이면 되냐? 8인가? 7? 8? 8? 8. 8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봅시다. 78번 봅시다. 다음 주는 경우의 수 시험 봅시다. 알겠지? 경우의 수 시험 볼 건데 그냥 아무 데서 낼게요. 경우의 수는. 알겠지?
여기서 낸 게 아니고 아무 데서나 낼게요. 기출 문제 위주로 낼게. 지금까지 기출됐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수능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봅시다. 78번 봅시다. 78번 보면 200에서 300까지 짝수야. 200에서 500까지 짝수예요. 각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짝수인데 각자리 수가 모두 달라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는 세는 게 일단 200에서 500이니까 맨 앞자리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까지 고려해주면 되겠지. 근데 5일 때는 0 같은 거밖에 없으니까 안 돼. 그래요? 그럼 이제 짝수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2가 나왔을 때 이제 맨 끝에 자리 생각하는 거야.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아니, 짝수래. 4가지. 그지? 짝수니까 4가지예요. 그러면 4가지고 여기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 2개 제외하고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지? 얘는 이제 뭐가 돼요? 들어올 수 있는 경우 5가지. 그래요? 그 다음에 얘도 4가지, 8가지지? 그래요?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81번 봅시다. 음료수, 600원짜리 음료수 2개를 만든대. 그러면은 50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인데 1200원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지. 그래요? 그럼 이제 이건 너희들이 해주면 되잖아.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항상 단위가 가장 큰 거부터 고려해 주세요 라는 거야. 한 개 이상 사용해서 그지? 세 종류 모두 사용하여 거스름도 없이 만드는 거지. 한 개 이상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2개 쓴 경우 1개 쓴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2개 썼으면 1000원이라서 얘는 무조건 1개밖에 못 써요. 그렇지? 왜? 갑자기 10원으로 바뀌어버렸어? 미안. 50원. 그러면 이제 얘가 5가지 있습니다. 2가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다른 게 없지? 이제 500원짜리 하나 썼을 때 생각해 봅시다. 얘가 1개 쓰면 600원이니까 얘가 6개? 12개? 600원 남았으니까 12개. 2개 쓰면 10개. 몇 개까지 쓸 수 있어요? 5개까지 쓸 수 있어요? 6개까지 쓸 수 있겠네? 그지? 그럼 이제 이거 2개니까. 그래요? 7개 돼버리면? 안 되지? 잠깐만. 그지? 700원 남은 거니까 7개가 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개수 세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다음 봅시다. 넘어갑시다. 자, 23번 봅시다. 1부터 20까지 수가 각각 적혀있는 2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두 구슬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이 나머지 한 구슬에 적혀있는 수와 같아지도록 구슬을 꺼내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지? 3개를 꺼내는데 우리가 이제 A, B, C 이렇게 뽑는다면 2개를 더해서 평균이 나머지 하나와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2개 더한 게 가운데 2배와 같습니다 라는 거야. 그지?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뭐를 기준으로 찾아주면 좋을 거 아니냐면 C를 기준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C를 기준으로. C가 1이 될 수는 없어. 1부터 20까지니까 C가 될 수 있는 경우는 2, 3, 4, 5, 6, 7 해가지고 뭐까지 있어요? 18까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미안. 19까지 있네. 그지? 20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2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꼴랑 하나 있어요. 1, 2, 3. 그래요? 3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이냐면 2, 3, 4인데 또 있지.
1, 3, 5.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한 가지인데, 이거 두 가지 있어요? 그래? 이거 몇 가지냐?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계속 커지진 않지? 그러면 이제 8부터는 이거 7가지고, 9는 8가지고, 10은 9가지고, 11부터는 다시 또 몇 가지예요? 9가지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 싹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1부터 9까지를 두 개 더해줬지? 1부터 9까지를 두 개 더해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10이 몇 개 있어요? 10개 있어요. 그래서 90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기준을 삼냐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잘 나누고 기준을 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거야. 봅시다. 84번 봅시다. 84번 봤더니 정육면체 8개의 꼭지점에 3개 선택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두 모서리를 공유하는, 한 모서리를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이거 있잖아. 대소관계를 비교하라. 라는 거네.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있어요.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첫 번째 두 개의 모서리를 공유하는. 그러면은 두 개를 모서리를 공유하는 형태는 지금 이거지. 이렇게 하나 생기잖아. 근데 한 꼭지점에 대해서 3개 생겨요. 그렇지. 그러면 한 꼭지점에 대해서 3개 생기면 모든 꼭지점에 대해서 각각 다 3개씩 생기겠지. 겹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꼭지점이랑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거랑 이거는 엄연히 다른 거야. 그렇지? 그러면 각 꼭지점당 3개씩 생기니까 24개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 B를 구할 건데 모서리 한 개를 공유하는 경우에요. 그렇지? 모서리 한 개를 공유한다면 어떻게 삼각형이 생겨야 하느냐라는 것은 지금 모서리 한 개를 공유한다면 지금 이렇게 생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이 반대편의 꼭지점을 통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 개의 모서리당 몇 개가 생기냐면 2개가 생겨요. 그렇지. 한 개의 모서리당 2개가 생겨요. 그럼 모서리가 총 몇 개 있는데? 24개 있나? 12개 있나? 그지? 12개당 2개씩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24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C를 봤더니 이제 어느 모서리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어느 모서리도 공유하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요. 세 면을 연결해서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봤더니 이 하나의 꼭지점에 대해서 몇 개 생겨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세 개로 연결되지 않냐? 몇 개 생겨? 하나 생겨요? 그래? 그러면은 각 꼭지점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생기겠지. 그럼 총 몇 개 생겨요? 꼭지점이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오케이? 몇 개 생기겠습니다? 8개 생기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 개 생기겠습니다? 8개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건 연습을 해봐야 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눌 것인가? 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85번 봅시다.
85번을 보면 직사각형 오른쪽 그림과 같이 6개의 삼각형으로 나누고 6개의 삼각형으로 나누고 얘를 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6개로 나눴어요. 6개로 나눴는데 여기에서 몇 개의 색깔을 칠하냐면 3개의 색깔을 칠할 거예요. 3개를 모두 사용해서 칠할 거예요. 그때 방법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색이 이미 다 정해졌잖냐? 색을 3개 다 칠한다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같아지는 경우랑 다른 경우로 체크해 주세요 라는 거지. 그지? 나눌 거예요. 번호를 줍시다. 1, 2, 3, 4, 5, 6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나누냐면 얘랑 얘가 같을 때랑 다를 때로 나뉘어요. 그리고 한 칸 띄고 얘랑 얘가 같을 때 다를 때로 나눠요.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같을 때 다를 때 따라서 이게 색이 달라지고 같을 때 다를 때 따라서 달라지고 같을 때 다를 때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래요? 그래서 한 칸 한 칸씩 띄면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얘를 이렇게 나눌 거예요. 1, 3, 5가 다 같을 때고 3개 다 같을 때예요. 얘가 3개 다 같을 때고 두 번째는 1, 3만 같거나 1, 5만 같거나 3, 5만 같은 경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셋 다 다른 경우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한 칸 한 칸 띄면은 결국 이게 이제 모든 경우를 표현하는 경우잖아. 그렇지? 이게 이제 셋 다 같은 경우, 2개만 같은 경우, 그리고 셋 다 다른 경우. 오케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셋 다 다른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색깔을 칠하니까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세 봅시다. 셋 다 같은 경우는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게 빨주노야. 빨주노 중에 하나니까 3가지. 그래요? 그 다음에 3개가 똑같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예요. 2의 세제곱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3가지에서 색을 선택해야겠네. 혹시 132 색이 같아요? 132 색이 같아요. 그러지? 얘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하는 거지. 3가지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가지를 곱한지 알지? 각각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색 칠하는 경우 3가지. 그럼 5번을 칠해야겠지. 다른 색깔 칠하는 경우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칠하는 경우는 2가지고 2번 칠하는 경우는 2가지고 6번, 4번 칠하는 경우는 이미 옆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세 번째 봅시다. 이 3가지 색이 다른 경우에요. 3가지 색을 다르게 칠하는 경우는 3가지, 2가지, 1가지. 그래요? 3가지, 2가지, 1가지. 그러면 2개가 색깔이 다르니까 여기는 무조건 1가지씩밖에 안 칠해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뭐 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가 결국 나눌 때 어떻게 나눠주면 되냐면 한 칸 한 칸을 띄었을 때 그게 같은가 다른가로 나눠주면 충분해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5개짜리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한 칸 한 칸 띄다가 연결이 안 되잖냐? 이게 같을 때 이렇게 같을 때로 나눠주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칸 띄는 경우와 이렇게 한 칸 띄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색깔의 개수로 나눠버려도 돼요. 오케이? 봅시다. 그 다음 86번 보자. 86번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fx랑 f 절대값,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 뭐가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양수이면 fx도 양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양수의 값만 결정을 하면 음수는 따라오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일단 양수의 값부터 결정해 봅시다. f1이 1이 되는 경우 있을 거고 2가 되는 경우 있을 거고 3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f-1은 얘가 1이 되면 더해서 1이 돼야 돼. 더해서 절대값이 1이 돼야 돼. 그러면 더해서 절대값이 1이 되면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인데 0은 없으니까 얘는 뭐밖에 안 됩니다. 마이너스 2밖에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2가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3이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2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네 가지예요. 합쳐서 총 몇 가지 있습니다. 라는 거야.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어요. 2도 몇 가지 있겠어? 네 가지. 3도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지. 그렇지? 그래서 총 각각이 네 가지씩 있으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동시에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3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3이잖아? 얘가 이제 1로 갔다라고 해서 2가 1로 못 가는 건 아니지.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갈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1이 네 가지면 2도 네 가지, 3도 네 가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88번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았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나머지 합시다. 2페이지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한 게 아니고 2페이지까지 아 미안해. 내 책 덮으려고 그랬지? 설레게 해서 미안하다. 2페이지까지만 할게. 알았지? 굉장히 표정이 신나가지고 시계를 보더니 벌써 끝나? 2페이지까지 왜 싸지는 말자. 아 진짜 우리 학원에 어떤 중학생이 있어. 책을 덮어버리더라고. 끝까지 펜 집어넣고 이제 안 꺼낼 생각이 없어요. 끝까지 안 꺼내. 그지? 이런 말 했으면 꺼낼만 한데 꺼낸다. 봅시다. 88번 봅시다. 88번 봤더니 뭐가 있냐면 정육면체가 있어요. 정육면체가 있는데 A, B, C, D, A, B, C, D E, F, G, H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A에서 출발하여 모서리 12개하고 각면의 대각선 12개 중에 3개는 모서리 대각선 한 번을 지나서 G에 도착하는 서로다는 방법의 수예요. 그지? 그러면 모서리를 3번 지나쳐야 되고 대각선을 한 번 지나쳐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거 이제 너네가 나눠야겠잖아. 그지? 그러면은 대각선 모서리 대각선 모서리 이렇게 갈 수 있고 모서리 대각선 모서리 갈 수 있고 모서리 대각선 모서리 갈 수 있고 모서리 대각선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서 찾아주면 되지. 대각선 먼저 갔어. 이 경우 있고 이 경우 있고 이 경우 있어요. 총 3가지 있잖아. 3가지 곱하기 이제 모서리를 가는 방법이야. 모서리 3번 해가지고 G로 가야 돼요. 그렇지? 이거 몇 가지 있어? 요렇게랑 요렇게 딱 2개 있지?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모서리를 한 번 갈 거예요. 모서리를 한 번 가는 방법 3가지 있어. 그렇지? 어차피 다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대각선을 가야 되는데 대각선이 바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대각선 가는 방법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네. 2가지 있어요. 그래? 대각선을 가는 방법이 2가지 있어. 지금 이렇게랑 그래요? 이 대각선은 못 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G로 가는 방법은 하나, 둘, 두 개 있어요? 그지? 모서리 두 번 해서 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모서리 대각선 합시다. 모서리를 한 번 갔어요. 또 한 번 갔어. 그지? 근데 모서리를 가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어? 한 번 가는 방법이 세 가지고 여기에서 나눠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서 뭘 가야 돼요? 대각선을 가야 돼. 대각선 간 다음에 한 번 가야 되는데 대각선이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잠깐만 이게 아니지?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잖냐? 근데 얘는 돼 안 돼? 왜? 모서리 한 번만 가야 되니까 안 돼. 근데 얘는 한 번 갈 수 있고 얘는 한 번 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 봅시다. 모서리 대각선 보내봅시다. 모서리. 아, 색깔이 겹치네. 당근색 있을 건데. 봅시다. 여기다 그냥 하지 말까? 새로 그려서 할까? 봐봐. 모서리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무조건 디귿자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 그렇지? 얘가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돼. 무조건 디귿자로만 움직여야 돼. 대각선 한번 가면 돼요. 그래? 그러면은 모서리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쪽으로 가서 가는 방법이 이렇게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처음 모서리당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냥 한 가지밖에 없지. 대각선은. 이거 다 어쩌면 됩니다.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너희들 이제 생각해 보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 경우 있잖아. 이 경우랑 똑같아. 이렇게 가나 오나 어차피 똑같은 경우니까. 이 경우랑 이거는 똑같은 경우지. 이거 두 개만 구한 다음에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그 다음 89번 봅시다. 아직 안 끝났다니까. 89번도 남았어. 아, 자꾸 싸. 지금 좀 덜 했지? 여기 뒤에 덜 풀었지? 그지? 너희 마음 알고 있어요. 난 덜 풀었는데. 아, 진짜 여기까지 들어야 되나. 진짜 치사하게. 봅시다. 89번. 교내 수학경지대에 A학급 3명, B학급 3명, C학급 2명이 신청했어요. 다음 조건에 따라서 하는데 1분단이 이렇게 있고 2분단이 이렇게 있어요. 자리를 앉힐 거야. 같은 줄에 바로 옆에는 같은 학생이 앉지 않고 바로 앞뒤에도 같은 학생이 같지 않아요. 같은 학급 학생을 같은 분단에 배정할 경우 학급 번호를 잡을수록 교탕에 가까운 자리에 배정한다. 그러니까 혹시 A 이렇게 앉았어요. 그렇지? A 이렇게 앉았으면 이 같은 학급은 얘가 1, 2, 3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앉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다. 라는 거야? 1, 2, 3번이 앉는 방법은 몇 가지야? 여기 있는 순서가 정해져 버렸지? 얘만 결정하면 되잖아. 그지? 이건 얘 둘은 이미 순서가 정해졌잖아. 그지? 얘만 결정하면 돼요? 얘가 1번이 오면 2, 3. 2번이 오면 1, 3. 3번이 오면 1, 2. 그렇지? 그러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 가지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려를 해줄 거야. 그럼 일단 A를 먼저 앉힙시다. 오케이? A가 앉는 방법을 고려할 거야. 오케이? A가 앉는 방법 고려할 건데 앉을 거예요. A가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A 여기 앉을 수 있고 A가 이렇게 앉을 수 있다면 A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 A 자리를 바꿔봅시다. A가 이렇게 온다면 A가 여기 올 수 있고 A가 이렇게 온다면 A가 여기 올 수 있어요. 그래? 그 다음에 A가 이제 맨 앞에 못 오겠네. 이렇게 온다면 이렇게 올 수 있고 A가 이렇게 온다면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이제 이 경우를 구한 다음에 나이라는 수를 곱해 줄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B가 오는 경우를 생각할 건데
B가 올 수 있는 경우보다는 C가 앉는 경우를 생각하는 게 더 빨라. C가 2명이니까. 오케이? C가 앉는 방법은 C가 여기 앉았으면, 여기 앉으면 안 돼. B가 연결되면 안 되니까. C가 여기 앉았으면 여기 앉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C가 앉는 방법 2가지네. C가 여기 앉았으면 둘 중에 하나 앉아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2가지예요. 잠깐만. C가 여기 앉았으면 여기 앉았으면 1가지. 3가지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이 경우를 할 건데, C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있냐면, C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그지? 또 C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똑같네. 얘는 C가 무조건 여기 앉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 C는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지.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을 건데. 여기 있지? C가 여기 앉을 수밖에 없지? 그래요? 얘랑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지? 요거. 그렇지? 거꾸로 엎어놓은 것 뿐이지 않냐? 그래요? 얘랑 똑같이 생겼네? 그래? 얘는 이제 세볼까? C가 이 두 개의 둘 중에 한 자리로 와야 되는데 C가 여기 왔으면 C는 여기 와야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C가 여기 왔으면 C는 여기 와야 돼요. 그래요? 그지? C가 여기 오면 이제 여기 오면 반드시 여기 와야 되는데 왜 B가 겹치면 안 되니까. C가 여기 오면 반드시 여기로 와야지. B가 겹치면 안 되니까. 다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 그러면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은 거야. 그래? 모든 경우의 수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 구해 봅시다. 이 경우인데 이제 앉는 경우 방법을 구할 거예요. 앉는 경우의 방법은 얘는 A가 앉는 방법 3가지, C가 앉는 방법 2가지, B가 앉는 방법 얘만 선택하면 되지? B가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B가 앉는 방법 3가지. 그래요? 이 경우 봅시다. 이 경우 봤더니 A가 앉는 방법 3가지, C가 앉는 방법 2가지, B가 앉는 방법 3가지. 그래요? 이거 합시다. A가 앉는 방법 3가지, B가 앉는 방법, C가 앉는 방법 몇 가지야? 이거 1가지지. 그지? C가 앉는 방법 1가지지? 너희들이 이거 주의해줘야 돼요. 얘는 3가지예요. 그래? 그 다음 이 경우 합시다. 이 경우 구해줬더니 A가 하는 방법 3가지, C는 2가지, B는 3가지예요. 얘도 C가 이제 다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2가지, 3가지. 얘도 3가지, 2가지, 3가지. 그래? 그러면은 이 경우가 이 경우랑 똑같이 다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지? 엎어놓은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 다 더해서 뭐 해주면 돼요?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줘봤더니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네. 18이 몇 개 있어? 18이 5개. 구하나.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거는 굉장히 틀리라고 낸 문제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 때문에. C가 문제가 생기지. 그지? C가 다른 데는 2가지 경우가 생겨. 근데 이 경우는 1가지 경우밖에 안 생기잖아. 오케이? 이런 경우까지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앞의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야.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거. 학교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거 어렵게 나와요. 이렇게.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세야 돼요. 오케이? 너희들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오케이? 동시에 일어나면 곱의 법칙이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합의 법칙입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일